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화학과 이재신 교수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유튜브에서 지적설계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지적설계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유튜브에서 지적설계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아직도 지적설계에 대한 많은 오해와 오도된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다양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을 연구해 왔고요. 또 관련 서적들과 논문들도 출간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 설계론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몇 권의 책의 출간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지적 설계론을 알리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책들에서 다뤄지는 과학적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지적 설계론의 핵심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지적 설계론의 핵심 내용을 독자들이 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창조론과 달리 지적 설계론은 우주나 자연을 창조하거나 설계한 초자연적인 지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론은 많은 다른 과학 이론들이 그렇듯이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이런 관찰된 결과를 전적으로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로서 설명하는 데 반해서 지적 설계론은 어떤 자연 현상들, 예를 들면 생체 내의 정교한 분자 기계라든가 또는 최초 생명의 출현 문제라든가 또는 화석 기록을 설명함에 있어서 전적인 자연적인 진화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성적인 존재를 원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 설계론의 선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턴은 그의 과학 대작 광학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뉴턴이 봤을 때 우리 몸의 눈과 귀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잘 작동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가능케 한 설계 지성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추론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뉴턴의 이런 주장은 19세기 후반 등장한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생물학의 혁명적인 새로운 발견들은 기존 진화론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알프스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구성품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이 작동하기 위해선 이 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품들, 여기 나와 있지만 각막이라든가 공막이라든가 수정체라든가 홍채라든가 망막이라든가 모양체라든가 등등 이런 그 구성품들이 잘 연결이 돼서 이것들이 잘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성품 하나하나는 또다시 많은 그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망막을 보십시오. 이 망막을 구성하는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서로 잘 연결이 돼서 이게 작동을 해야 이 망막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이 망막을 구성하는 이 작은 부품들 하나하나는 또다시 많은 부속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 이 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 수준의 아미노산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돼 갖고선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서로 모아져 갖고선 어떤 시스템을 형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되어야 이 눈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거대한 가지를 가진 그런 그 나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 눈이 또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눈 주변 시스템하고 이것이 같이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그 시신경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눈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연결이 돼야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변 시스템 하나하나도 지금 눈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수많은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을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몸 안에 수많은 그 부품들이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은 몇 해 전에 제가 출간한 진화는 가고 설계가 온다라는 책하고요. 그 책의 바탕이 됐던 스티븐 마이어 박사의 세포 속의 시그니처와 다윈의 의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생명의 기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